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절벽 끝,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덩그러니 놓인 갈색 로퍼한 켤레가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쳐진 그곳은 금방이라도 파도가 집어삼킬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사실 그보다 더 위태로운 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고성희의 가면 뒤 얼굴이었을 겁니다. 한우진이 남긴 유품이라곤 그 신발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뿐이었으니까요. 경찰은 정황상 투신 자살이 확실시된다며 시신은 조류에 휩쓸려 찾기 힘들 수도 있다는 암울한 결론을 내리고 박진석의 저택 초인종을 눌렀던 거죠.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기울이던 고성희는 경찰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한우진 씨가 투신했습니다. CCTV에 바다 쪽으로 지나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그 이후론 안 보입니다. 유품으로 일부러 놓은 듯한 곳이 절벽으로 보아 라는 형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녀는 세상 무너진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우진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왜 한국 바닷가에 있단 말입니까? 고성희의 절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는데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가슴을 치는 그녀를 보며 옆에 서 있던 박성재와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고성희가 흘리는 눈물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 우진을 박진석의 후계자로 앉히고 회사를 장악하려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억울함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고성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진석. 그는 지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저 끔찍한 연기를 지켜보며 구역질을 참아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박영라가 울면서 폭로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쌍화차에 농약을 탔어요. 화장대 서랍장에 숨겨놨어요.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여자.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친아들 우진마저 도구로 이용하다가 죽음으로 내몰 뻔한 여자. 박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희, 언제까지 연극하나 보자. 사실 이 자살 위장극을 설계한 사람은 바로 박진석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는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비통한 목소리를 가장해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경찰이 수색 중이라니까. 그런데 우진이가 정말 미국에 있었던 게 맞아? 당신이 며칠 전에도 통화했다고 했잖아. 이 질문은 고성희에게 던진 덫이었는데요. 그녀는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추며 곧바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요, 여보. 며칠 전에도 대학교 기숙사라고 저랑 화상통화까지 했었거든요. 아마 몰래 귀국해서 나를 놀라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고성희는 속으로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죽었다면 간 이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야. 하지만 우진이가 후계자가 못 되면 내 입지는?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유학 중이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 발표대로 한국에서 자살로 결론 나면 우진이가 그동안 한국에 숨어 있었고 간 이식 문제로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위험이 있었죠. 안 돼. 한국에서 자살로 처리되면 우진이가 유학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통나. 그럼 내가 후계자 경쟁에서 성재를 제치기 위해 박진석 회장과 가족들을 속여왔다는 증거가 돼. 고성희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곧바로 거짓 시나리오를 구상했었더라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시신이 발견되면 우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귀국했다는 시나리오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우진이가 유학 중 잠시 귀국했다가 변을 당했고 미국 대학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둘러대고 박진석에게 내가 홀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이니 회장직 승계 문제에서 우진이의 자리를 보존해달라고 압박해야 해. 그래야 박진석이 미안해서라도 나한테 지분을 떼어줄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장 미국으로 가야겠어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저는 우진이의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우진이가 남긴 짐들을 정리해야겠어요. 혼자서라도 다녀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성희는 한국 실종을 핑계로 미국 유학의 거짓 흔적을 지우러 가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치밀한 거짓말을 완성했었더라고요. 이것이 그녀의 1차 목표였습니다.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면 우진이가 그동안 한국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간 이식을 받지 못해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부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미국행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뒤 가짜 유골함을 들고 돌아와 미국에서 화장까지 마쳤다고 거짓말할 셈이었던 거죠. 박진석은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는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갈 수가 없어. 회사 주주총회가 코앞이고 당신이 갑자기 출국하면 루머가 돌 거야. 우진이 장례. 일단 여기서 약식으로라도 치르고 나서 가. 내가 준비하지. 네? 하지만. 고성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이 말을 잘랐어요. 성재야, 내가 장례식장 알아봐라. 우리 집안 기둥이 하나 없어졌는데 초라하게 보낼 순 없지. 내일 당장 회사 강당에서 연결식 준비해. 기자들도 부르고 이사들도 다 부르고. 박진석의 파격적인 제안에 고성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용히 덮고 싶은데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다니.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어머니를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요, 여보.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고성이는 자신의 침실에서 은밀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우진이 죽은 거 맞아. 절벽에서 떨어졌대. 시신은 못 찾았지만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간 이식 못 받아서 죽을 목숨이었잖아. 그래, 서류 조작해. 미국에서 몰래 귀국한 걸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 안에 영라가 도청장치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죽인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면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편 어둠이 짙게 깔린 교회의 한 안전 가옥. 그곳에는 죽었다던 한우진이 멀쩡하게, 아니 조금은 야윈 얼굴이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영라가 앉아 웹툰 콘티를 보여주며 키득거리고 있었는데요. 오빠, 이거 봐. 엄마가 내일 연결식에서 검은 상복 입고 우아하게 우는 척하다가 기절하는 연기할 거거든. 그때 오빠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제목은 죽은 아들의 귀환. 어때? 우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복부를 어루만졌습니다. 간경화로 복수가 차올라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박진석 회장이 그를 이곳으로 빼돌린 날 약속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교회의 안전 가옥. 그곳의 침실 안. 한우진은 간경화로 인해 복수가 차올라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었는데요. 그의 옆에 앉은 박진석의 눈빛은 비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을 최종 계획을 앞둔 사냥꾼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진아, 내 간 이식.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성사될 거다. 박진석은 나지막이 말했지만 우진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제 쌍둥이 동생 은호가 자신의 간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그 여자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간 이식을 받고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진의 말에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었는데요. 아니다. 복수는 생존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다. 그리고 내 구원은 내 동생의 희생으로 이뤄지지 않을 거다. 내 친어머니, 고성이가 내게 간을 떼어주게 될 거다. 박진석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한우진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소름을 느꼈는데요. 그는 경련하듯 몸을 떨며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여자의 피 한 방울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살리려 한 게 아니라 제 간이식 요구자인 척 연기하며 제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우진의 절규는 당연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독이 든 쌍화차로 박진석까지 해치려 했던 극악무도한 인물이 사실은 박진석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는 복수의 근원이었죠. 박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잘 들어라, 우진아. 이것이 바로 궁극의 응징이다. 나는 내 동생 은호가 너에게 간을 주는 것을 막았다. 그녀의 희생은 너무 쉽고 깨끗한 구원이다. 고성이는 내가 죽기를 바랐다. 내가 죽어야만 자신의 과거가 덮이고 모든 죄가 사라질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아들이자 그녀의 죄악의 증거인 너를
그녀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서 살려낼 생각이다. 박진석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낮춰 계획의 핵심을 속삭였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단 한 가지 선택지만 줄 거다. 내 아들 한우진이 살아있다. 내가 간을 떼어주면 이 사실을 덮고 그동안 내가 벌인 모든 악행독살 시도, 서류 조작 등은 덮어주겠다. 하지만 내가 거부하면 이 모든 것을 기자들 앞에서 폭로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 우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가 간을 받는 것은 수술대에 누운 고성이의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과 욕망까지 산산이 부수는 도구가 되는 셈이었죠. 자신을 이용해 재벌가 사모님이 된 그녀가 이제 아들에게 간을 떼어준 성모 마리아 가면을 쓰고 세상의 찬사를 받으면서도 그 찬사가 바로 자신의 발목을 묶는 족쇄임을 깨닫게 되는 완벽한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내가 그 간을 받고 영원히 살아서 그녀의 눈앞에 내가 살아있는 죄의 증거로 서 있어야 한다. 내가 그녀의 생체 일부를 갖고 산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평생 이어질 지옥일 거다. 이것이야말로 너와 내 친모에 대한 나의 속죄이자 고성이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통쾌한 복수다. 박진석의 냉혹한 논리에 결국 한우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받겠습니다. 그 여자의 살점을 받아서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얼굴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수를 위한 생존을 택한 우진은 이어지는 박진석의 지시에 따라 몸을 추슬렀습니다. 됐다. 대신 명심해라. 내일 연결식장까지는 버텨야 한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그 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고성이는 끝장이다. 그때 나는 김 실장에게서 받은 내가 죽기를 바란 그녀의 음성 파일을 틀어 그녀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테니. 다음 날 아침 박진석 회장의 회사 대강당은 한우진의 연결식을 위해 엄숙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상주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어젯밤 박진석에게 모든 악행을 폭로당하고 무릎을 꿇은 뒤 결국 굴욕적인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우진이 간 제가 떼어주겠습니다. 대신 제가 그동안 벌인 모든 일, 그리고 쌍화차에 농약을 탄 일박영라의 폭로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세요. 박진석은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더 이상 고성이의 돈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오직 복수만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들을 내가 증오하는 방식으로 살려내어 평생 내 발목을 잡는 족쇄로 만들어주마. 고성이는 지금 상주석에 앉아 비운의 어머니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곧 닥쳐올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들끓고 있었는데요. 내가 우진이에게 간을 떼어줘야 한다니. 내가 낳았지만 나를 멸망시킬 아들에게. 그녀는 수치심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진석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지자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제 아들 한우진 군을 떠나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떠나보내기 전에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편지가 있다고 하여 이를 먼저 보시고 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영상 편지는 없어. 그가 남긴 건 재킷과 신발뿐이야. 진석 씨가 나를 놀래키려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설마. 하지만 스크린에 화면이 켜지자 그녀의 안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영상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그녀가 김 실장과 통화했던 그 음성 파일의 파형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우진이 죽은 거 맞아.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간 이식 못 받아서 죽을 목숨이었잖아. 서류 조작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고성이의 냉혹한 목소리가 대강당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조문객들의 시선이 상주석에 앉아있는 고성이에게 꽂혔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강당을 흰빛으로 채우기 시작했었죠.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여보, 당신 나한테 왜 이래? 그녀가 분노에 차 박진석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역광 속에서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힘겹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 죽었다던, 그래서 지금 연결식을 치르고 있는 한우진이었습니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성이를 향해 걸어왔는데요. 어머니, 제 장례식인데 상주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제 간 이식, 어머니께서 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서요? 우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자 고성이는 경악과 공포에 질려 단상 계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치부가 모두 드러났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살려야 하는 아들, 자신이 가장 증오하게 될 아들, 이 눈앞에 서 있는 상황에 그녀는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는데요. 박진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기자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박성재는 어머니 고성희 씨가 그동안 저와 제 아들을 기만하고 심지어 독살까지 시도한 증거박영라의 폭로를 경찰에 넘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성희 씨는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주는 어머니의 희생. 이 희생을 통해 그녀는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고성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속죄, 희생. 이 인간이 나에게 복수하는 방식이 이토록 잔인할 수가.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칼을 대야 하는 이 끔찍한 운명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박진석이 설계한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우진이 걸어들어와 친모 고성희에게 간 이식을 언급하고 박진석이 그녀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는 동시에 고귀한 희생을 선언하자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었는데요. 조문객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셔터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음성 파일과 박진석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전국 생중계 화면에 뜨거운 감자로 퍼져나간 상황이었죠. 단상 아래 나동그라진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증오,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녀는 박진석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박진석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외면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엄마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고성희는 우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그저 고성희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임무를 수행하는 차갑고 텅 빈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죽이려 했던 증거예요. 이 끔찍한 복수를 멈추고 싶다면 제발 진심으로 속죄하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했기에 고성희의 광기는 더욱 도드라져 보였었습니다. 박진석은 미리 대기시켜 둔 경호원들을 손짓해 고성희를 일으켜 세우도록 지시했는데요. 그는 절대 그녀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독살 미수범이라는 딱지보다 아들에게 간을 떼어주는 비운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더 치명적인 벌이 될 테니까요. 고성희 씨, 이젠 회장님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 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호원들은 비명을 지르는 고성희를 억지로 부축해 병원으로 향하는 차에 태웠는데요. 박진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박영라와 박성재, 그리고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재야, 내가 수고했다. 내가 넘긴 증거 자료로 경찰은 고성희의 독살 시도와 한우진의 유학 서류, 조작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할 거다. 하지만 공식적인 체포는 간 이식 수술이 끝난 후에 진행할 거다. 이 사회는 아들에게 간을 떼어준 어머니를 함부로 감옥에 넣지 못해. 그 희생의 명예가 곧 고성희의 족쇄가 될 거다. 박진석의 치밀한 계획에 박성재는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었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인 박진석이 마침내 진실을 보고 악을 응징하는 모습에 말입니다. 박영란은 흐느끼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해 폭로했지만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거대한 파국을 불러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었죠. 병원 특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고성희는 침대에 묶인 듯 누워 있었는데요.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감시용 간호사와 경호원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 몸을 찢어서 살려야 한다니. 박진석, 이 악마. 나를 이렇게까지 모욕하다니. 고성희는 억눌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이 순간을 위해 설계된 것만 같다는 끔찍한 기분을 느꼈었더라고요.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박진석이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인삼차가 들려 있었는데 고성이의 눈에는 독이 든 약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인삼차 좀 마셔. 수술 전에 기운 차려야지. 내일 당신은 전 국민이 우러러보는 영웅적인 어머니가 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힘이 빠져서야 쓰나. 박진석의 비아냥거림에 고성이는 이성을 잃고 찻잔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닥쳐, 박진석.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간을 떼어주면 용서해주겠다는 거야? 당신, 나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 잊었어. 내가 당신의 아들 성재를 제치고 우진이를 후계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은. 박진석은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물론 잊지 않았지. 영라가 내게 쌍화차에 농약을 탄 사실을 폭로했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아. 하지만 고성희 씨, 당신에게 더 큰 벌이 뭔지 아나? 당신이 증오하는 이 남자에게 몸의 일부를 떼어주고 평생 그 죄의 증거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야. 박진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라리 칼날 같았습니다. 자, 내일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은 간을 이식해 아들을 살린 위대한 어머니라는 칭송을 듣게 될 거다. 하지만 당신은 알겠지. 그 간 이식 수술이야말로 당신이 내게 그리고 우진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피해 속죄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그 간을 이식받은 우진을 볼 때마다 당신의 몸에 새겨진 그 고통스러운 흉터를 볼 때마다 이 모든 악행을 후회하게 될 거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통곡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이었는데요. 그녀는 박진석의 잔인한 복수극 속에서 완전히 파멸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한우진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걸어와 고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이 제게 주려고 했던 그 간, 받겠습니다. 이 간을 받고 저는 반드시 살아남아 당신의 잔혹한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당신의 눈앞에서 평생 증명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받는 최후의 보상입니다. 한우진의 싸늘한 선언은 고성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렸는데요. 그녀는 침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식 수술을 알리는 수술 중 붉은 등이 복도에 켜졌습니다. 복도에는 박진석과 박성재, 박영라, 그리고 지은호가 초조하게 서 있었는데요. 이들은 고성희가 영웅적인 어머니로 칭송받을 이 수술이 사실은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처절한 형벌임을 알기에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오빠, 우진 오빠가 무사해야 하는데. 박영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 순간 수술실에서 담당 의사가 나와 박진석에게 다가섰습니다. 의사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었더라고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박진석과 박성재, 박영라, 그리고 지은호가 초조하게 서 있었는데요. 이들은 고성희가 영웅적인 어머니로 칭송받을 이 수술이 사실은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처절한 형벌임을 알기에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수술실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박진석을 향해 내가 낳은 아들을 죽이려는 악마라고 저주했었죠.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내리며 박진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우진 씨에게 이식된 간은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 씨의 수술 중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심해서요. 현재 두 분 모두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독성 반응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은 사라졌지만 고성희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은 박진석의 복수 계획에 또 다른 만족감을 주었었는데요. 박진석은 아들 한우진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고성희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냉철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고성희 씨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겠죠? 박진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는 고성희의 중환자실 위치를 알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지은호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박성재에게 기대었는데요. 오빠가 살았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오직 우진의 생존만을 바라고 있었었죠. 박진석은 먼저 한우진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창밖 너머로 보이는 우진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그의 생명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이제 내 목숨을 노리는 악마는 내 몸에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고 무너졌다. 내가 깨어나는 순간 너는 이 집안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거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는 우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옆에 서 있던 박성재에게 지시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제출한 자료 구성이 독살 미수 음성 파일 및 서류 조작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곧 움직일 거다. 고성이가 깨어나는 순간 그녀는 범죄자로 체포될 거다. 그녀가 세상에 공개된 아들을 살린 영웅의 가면을 벗고 남편을 독살하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해야 한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회장님과 영라, 그리고 우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박성재는 이제 아버지 박진석의 가장 믿음직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한우진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식된 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빠르게 기력을 되찾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우진의 병실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넌 살았다. 내 어머니가 내게 간을 떼어주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곧 내 독살 미수범으로 체포될 거다.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될 거다. 우진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원했던 복수는 어머니의 파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했다는 아이러니는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었죠. 그는 복수심과 모성애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의 늪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회장님, 어머니는 깨어났습니까? 우진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아직이다. 하지만 곧 깨어날 거다. 경찰은 이미 병실 앞에서 대기 중이다. 박진석은 사실 고성이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진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사실 고성이는 수술 후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들 우진의 안부가 아닌 자신을 체포하러 온 형사들의 냉랭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 씨, 남편 박진석 회장 독살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모두 물러난 중환자실에서 고성희는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찢기는 고통보다 자신이 영웅이 아닌 범죄자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었더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우진이에게 간을 줬는데, 내가 영웅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박진석, 당신이 나를 속였어. 고성희의 절규는 중환자실의 침묵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때 박진석은 우진의 병실을 나와 고성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밖 너머로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는 고성희를 지켜봤었죠. 고성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봤고 침상에서 일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의 간 덕분에 우진이가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고 동시에 영원히 아들을 살린 성모 마리아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당신이 증오하는 그 아들이 살아서 당신의 모든 명예를 짓밟는 증거가 될 겁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진 빚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잔혹한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깨닫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는데요. 그녀의 파멸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죠. 며칠 후 한우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박성재, 박영라, 지은호가 번갈아 가며 우진을 간호했는데요. 하지만 이 집안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구속 소식은 언론을 뒤덮었고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진석은 급히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우진을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려 했었죠. 아버지, 어머니 고성희는 구속되었지만 회장님께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은호의 존재입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가 왜? 지은호가 한우진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은 고성희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지만 이제 지은호는 우진이에게 간을 떼어준 생명의 은인이자 이 모든 진실을 아는 내부자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고성희의 죄를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지은호를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박진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었는데요.
지은호의 존재는 이 집안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지은호를 단순히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생명을 구했고 박진석 자신에게도 속죄의 대상이었었죠. 바로 그때 박영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웹툰 연재를 중단했어요. 제가 쓴 웹툰이 우진 오빠와 엄마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무서워요. 박영라의 웹툰은 고성희의 악행을 미리 예고하는 복선이었지만 이제 그 웹툰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쉬며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악녀 고성희는 몰락했지만 그녀가 남긴 앙금과 비밀의 그림자는 여전히 박진석 일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이 가족은 과연 이 혼돈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성희가 구속되고 한우진과 지은호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박진석 회장의 집안은 여전히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남긴 파문은 회사 경영권과 가족 관계, 그리고 명예 전반에 걸쳐 깊은 상처를 남겼었죠. 이제 박진석에게 남은 것은 복수를 마무리하고 죄를 속죄하며 무너진 가족을 재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1점 박진석의 공개 속죄와 지은호의 자리. 며칠 후 박진석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희의 모든 악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성재와 박영라, 그리고 회복 중인 한우진까지 함께 했었는데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저희 어리석음과 상처로 인해 악인 고성희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특히 저희 첫 번째 아내와의 이혼 배신 과정에 그녀의 교활한 술수가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의 고백은 과거의 아픔까지 모두 털어놓는 진정한 속죄였었죠. 그리고 그는 지은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희 아들 우진의 목숨을 구한 은인 지은호 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우진의 쌍둥이 동생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을 구원한 진정한 피부치입니다. 저희는 지은호 양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그녀의 삶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재단 산하병원의 후원과 함께 저희 그룹 장학재단의 이사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은호를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공익재단에 참여시켜 가족 이상의 명예와 책임을 부여한 겁니다. 지은호는 수락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깊은 감사가 느껴졌었죠. 그녀는 가족의 파멸이 아닌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택함으로써 이 드라마의 진정한 영웅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2점 박영라의 고백과 용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박영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썼던 웹툰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저지른 독살 시도를 보고도 두려워 숨겼고 그 내용이 웹툰에 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은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비밀을 캐는 사람이 아닌 이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영라는 웹툰 연재를 완전히 중단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은호가 맡은 장학재단의 봉사활동과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조용히 헌신하기로 결정했었죠. 박진석은 딸을 굳게 안아주며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박영라는 비로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답니다. 3점 한우진과 고성희의 마지막 재회. 한우진이 완전히 회복한 후 박진석은 아들과 함께 구치소에 있는 고성희를 면회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고성희는 예전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초췌하고 도끼만 남은 모습이었었죠. 우진아,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살아서 내게 수치심을 줬어. 고성희는 유리 너머로 절규했습니다. 한우진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간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몸의 일부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죄악의 증거이자 당신이 파멸시킨 모든 것의 증거로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당신이 원했던 후계자가 되는 대신 저는 이 회사를 당신이 벌인 악행을 속죄하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최종적으로 그녀에게 말했었죠. 고성희 씨, 당신은 아들에게 간을 떼어준 영웅적인 어머니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행과 악행에 대한 이 세상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당신은 감옥 안에서 영원히 깨어난 아들의 생명을 증오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복잡했던 인생은 결국 탐욕으로 시작해 굴욕적인 희생으로 끝맺음하는 비극적인 운명이었었죠.
4점, 평화의 시작. 시간이 흘러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고 고성인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박성재를 부회장 측에 앉혀 경영 수업을 시키고 한우진을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선임했었죠. 한우진은 비록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지은호와 함께 재단을 이끌며 이 집안의 도덕적인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한우진과 지은호는 쌍둥이 남매라는 피해 인연, 그리고 생명을 나눈 은인의 인연을 바탕으로 그 어떤 연인 관계보다도 깊고 굳건한 가족으로 남게 되었었고요. 박영란은 웹툰 작가의 명성을 버리고 자신의 웹툰을 기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평화를 찾았답니다. 화려한 날들은 악인 고성희의 몰락과 함께 끝이 났지만 그 피바람 속에서 박진석 일가는 배신과 복수라는 굴레를 끊고 속죄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었더라고요. 어쩌면 이들이 맞이하게 된 이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